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소위 말해 뻘짓을 안 해. 근데 이거를 이해할까 지금 팬들이?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어차피 이거는 제가 라운드 뭐라 그럴까? 5라운드 정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6라운드 이제 시작에 들어가서 앞으로 향후 방향?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6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도롱사 선수들이 여우야. 노련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배우나 선수나 정대영 선수는 절대 중앙에서 소위 말해 뻘짓을 안 해. 뻘짓을 안 한 것만으로도 너무 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팀이 안정적이고 그런 게 가장 장점이다. 도로공사가 지지 않으려면 기업은행이나 페퍼저축은행한테 이기려면 라이트 쪽에 대한 블로킹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느낀 도로공사는 우리는 한 명만 죽인다야. 그래서 도로공사 선수들이 그 한 명 잘하는 팀한테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팀들이 지금 다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도로공사만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인삼공사는 너무 좋은 자원이야. 막 미들블러커 높이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근데 아직까지 그 판단력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젊은 선수들이니까 그 인삼공사의 미들블러커들이 한번 제대로 맞으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제대로 들어가서 너무 좋은데 하나 제대로 들어가는 것만이 다는 아니지. 부수적으로 블로킹 잘 따라다니고 2단 연결해야 되고 낄낄빠빠를 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인삼공사의 미들블로커들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인삼공사 선수들이 가끔씩 여기서 꼬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인삼공사는. 그리고 GS 일단은 서브 공략을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세게 때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리시브가 약한 선수한테 서브를 넣는 게 우선이지.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리시브가 좀 약한 선수한테 서브를 넣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정말 강하게 넣지 않으면 오히려 목적타를 넣다가 서브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굉장히 좀 전략적인 서브를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상대팀 공격수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패턴 플레이를 보일지에 대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좀 빈자리를 공략을 해주면은 그래도 GS 칼텍스도 괜찮을 것 같고 GS 칼텍스가 그렇게까지 막 높이가 엄청 좋은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블로킹 높이가 확실하게 어느 한쪽은 차단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만 블로킹을 할 수가 있고 수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좀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분위기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로 빠지는 공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을 살려야 되고 요즘 이제 권민지 선수가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는데 뭐 권민지 선수가 준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GS의 약점? 한수지 선수가 아닌 대각 포지션의 미들블러커들의 블로킹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따라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 문지윤 선수라든지 아직은 완전한 미들블러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세현 선수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GS 칼텍스는 윙으로 배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윙 공격수들이 자꾸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이건 GS 공략법이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이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그냥 라이트에서 편하게 백시 잡고 빠지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까지 가서 블로킹을 하고 나가려면 동선이 겹칠 때도 있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 윙 가지고 하는 팀들을 공략을 할 때는 얘들을 자꾸 모아서 들락날락 하게 해서 공격수들이 충분히 빠졌다 때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이해할까 지금 팬들이?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다음에 현대는 사실 저는 솔직히 야스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도 현대가 계속 많이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현대가 그동안 진짜 지난 시즌부터 그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선수들의 전체적인 기량이라든지
경기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 수준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현대건설 선수들도 사람이야. 이게 장기화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지. 외국인 선수 없이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했고 국내 선수들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서 막 경기를 했어. 경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진 거야. 왜냐면 다른 팀은 외국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물론 힘들었겠지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내야 됐기 때문에 나중에 쓸 힘까지 좀 뺏은 느낌? 물론 이제 김연경 선수의 빈자리도 당연히 크죠. 뭐 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김연경 선수의 빈자리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주하 선수가 못해주냐? 그건 아니야. 물론 잘해줘요. 왜냐면 김주하 선수도 리시브나 이런 부분도 되게 잘하는 선수고 야스민이 또 서브도 좋잖아요. 막 한 번씩 또 가서 막 서브 막 때려 이렇게 해주던 선수가 있었는데 몬타뇨 선수가 야스민 선수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현대 선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솔직히 현대 선수들이 기술이 뭐 역량이 떨어진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국내 선수들끼리 너무 오랫동안 버텼고 그래서 힘들고 우리는 그동안 야스민이랑 2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야스민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정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은 리시브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을 하잖아요. 뭐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는 고예림 선수도 현대건설에 왔을 때 한 세트에 한 자리에서 몇 개의 서브를 폭탄을 맞고 나간 적도 있고 멘탈이 붕괴된 적도 있고 강소희 선수도 어린 시절에 다 그랬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야. 그 과정을 견뎌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견뎌야지만 내가 올라서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그거를 견디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 누구나 다 목적타를 맞고 폭탄을 받아서 몇 번씩 멘탈이 나가고 막 뭐 경기 끝나고 울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야 돼. 내공이 좀 쌓이다 보면 내 스스로 거기에서 오는 경기 불안도 조금 덜해질 수도 있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내가 좀 터득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자, 페퍼 올 시즌 목표가 3승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 일단 4승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을 했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통틀어서 아직까지 인상공사를 한 번도 잡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아요. 못 이겼던 이유는 이한비 선수를 너무 잘 막고 인상공사 블로킹이 만만치 않거든. 너무 높아. 지금 인상공사 블로킹이 7개 구단 중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굴곡이 많이 없어. 그때그때마다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들의 높이도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놓고 치는 배구를 해가지고는 지금 인상공사를 이길 수가 없어. 최대한 부상 관리를 잘 하면서 남은 라운드는 선수들이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현, 우리나라는 김아현이고 외국 이름으로 아헨킴이에요. 미국에서 코치, 감독 생활, 지도자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 경험이 적진 않다. 젊은 팀이니까 젊은 팀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페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독부터 수석 코치, 코치진까지 나이가 역으로 가죠. 거기 포지션에 걸맞는 사람이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할 때 아헨킨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시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최대한 부상당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훈국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훈국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이제 아본단자 감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고 제일 좀 관심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본단자 감독이 그때마다 작전판에다가 서브 위치 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감독들보다 더 잘하네, 전술이 있네, 전략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조금 오간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작전판 쓰는 감독이 없지 않냐고. 그거는 우리는 언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본단자 감독 얘기할 때 보면 이거 여기 이런 얘기하는 거는 바로바로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 다 얘기를 하고 이미 사전에 다 미팅 시간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 감독이 막 되게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기 중에 옐레나 선수가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 인상공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런 부분을 아직 옐레나 선수도 나이가 어리고 이런 부분이 아직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어린 선수예요. 사실 옐레나 선수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주변에서도 좀 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조절을 좀 잘 해야 나중에 포스트 시즌 가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원정 선수나 김다솜 선수나 다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나 힘들어라는 거는 지금 통하지 않아. 이건 핑계야. 한국은 왜 포지션 변경이 많은 거냐고요? 포지션 변경은 아니고 오더가 바뀌는 거죠. 오더가 바뀌는 이유는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고, 그쵸, 로테이션상 서로 맞물리는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션 변경이 아니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팀이 기업인 거야? 그래서 지금 기업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는 기업은행이 지금 멤버 구성상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멤버 구성상 저는 기업은행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김희진 선수도 아프고 거기에 육소영 선수한테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만큼 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잘하기 쉽지 않다. 현대건설한테 6라운드 첫 경기 진 거는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아요. 계속 연승을 갔다면 기업은행이 봄배구에 대한 희망도 더 있었을 거고, 앞으로 좀 그 분위기를 조금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딱 지니까 그게 약간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 표승주 선수가 진짜 잘해주는 거거든요. 뒤에서 받는 것도 그런데 공도 여태까지 때린 것 중에 진짜 제일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또 성공률도 좋고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FA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FA 영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성적이 날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제 때 뽐뿌이 지금 등록을 했거든요. 뽐뿌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뽐뿌를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같은 공격수를 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뽐뿌이 들어오면은 그 팀이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아시아 쿼터제는 트라이아웃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구단이 10개의 구수를 다 놓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순위가 나올지 몰라. 너무 동등해, 이거는. 진짜 운이야, 이거는. 만약에 정말 우리 팀에 세터가 필요했는데 1순위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뽐뿌이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트라이아웃에 누가 또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시즌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이제 2명이 들어오고 아시아 쿼터제 또 다른 어떤 선수들이 신청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대가 돼요.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멤버 구성이 좀 바뀌었고 하니까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FA 같은 경우는 김연경 선수의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김연경 선수가 진짜 은퇴를 할지 아니면 정말 FA를 해서 뭐 타팀을 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건 나도 진짜 몰라. 저는 FA 이전에 김연경 선수의 그 향후 진로에 대한 그게 결정이 되면 조금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김연경 선수 거취는 진짜 몰라요. 왜냐면 이건 뭐 김연경 선수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즌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막 저도 시간도 없고 라방을 해서 이거를 잘 편집을 해서 올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앞으로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6라운드 끝까지 가봐야 1위와 2위가 확정이 되고 또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되니까 오히려 6라운드에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6라운드 한 중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매 경기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수들한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은 중계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블 구독해요. 안녕.